안녕하세요. 네. 부천 아카이브 활성화 사업을 위해 오늘 이문수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음되고 영상도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리고 부천문화원의 아카이브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인터뷰한 내용은 편집되어 일부 내용은 책자에 수록될 수 있고 부천문화원에서 발간되는 책자로 배포될 수 있습니다. 녹음과 영상 촬영에 동의하시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예, 그러면 동의하신다면 녹음과 영상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문수 선생님의 생애와 부천의 역사에 대해 듣고자 부천문화원으로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광이고요. 저는 생년월일은 42년으로 되어 있는데 40년생의 경진 용띠 부천 소사구 괴안동이라는 데서 15대째 살았어요. 지금은 요즘은 시차 앞으로 이사 온 지 한 1년쯤 됩니다. 고향 처음 떠나서, 고향은 고향이지만 하여튼 동네에 처음 떠나서 이리 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학교가 어디다 그런 얘기는 그렇죠? 네네. 그럼 선생님은 계안동에서 15대째 살아오셨다고 하는데요. 네. 계안동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하셨고 혹시 언제부터 집안이 계안동에 정착하여 살아오셨는지요? 네. 제가 듣기로는요, 조선조 때 저희가 이제 세종대왕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종대왕 중에도 이렇게 세족으로 따지면 대군들이 많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후궁의 손이니까 밀성군이에요. 우리 이제 시족 족보에 있는 이제 할아버지는 세종대왕이지만 이성계 할아버지지만 이제 밀성군파. 부천에는 양녕대군파하고 효령대군파가 되게 세력이 커요. 약대에 이은재 그런 시인 어떤 그런 사람들이 효령대군파고 이사철이나 이런 사람들이 약대 양녕대군파예요. 그분들은 대군이고 이제 우리는 후군이니까 이제 밀성군 후군이라는 밀성군인데 조선조에서는 족보로는 일밀성, 이광평 이렇게 밀성군이 대신들을 제일 많이 했어요. 영대. 그리고 후궁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광평, 광평대군, 양녕대군 후손들은 벼슬을 잘 안 했어. 역사를 아실 테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고요. 괴안동이라는 데서 이제 16대를 살았죠. 그리고 보름절리 괴란이 옛날, 그리고 이제 일로 이사 온 지는 여기 푸르지오 짓고 나서 왔어요. 지금 사시나요? 그리고 경력이라면 전국에서 5.16 혁명당을 해서 최연소 위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법정령, 내가 이제 실제 나이보다 3살이 줄었어요. 그런데 줄은 나이가 만 18세 때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죠. 그때 이제 아버님만 하셨어요. 이제 전국에서 그래서 2년 동안은 다른 밀갓집 아저씨 이름을 올려놓고 제가 대행으로 이장을 했고 2년 후에 이제 정식으로 괴안이 이장을 했죠. 밀성군 후손이라고 하셨는데 네. 15대도 전부터 살아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여기는 15대. 그러면 15대 할아버지 성함이랑 시기를 대충 알 수 있을까요? 족보 봐야지 15대 할아버지 성함은 모르고 17대가 이제 밀성군이에요. 다 아시다시피 그때 당파 사람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맥조 할아버지가 자꾸 죽으니까 역적으로 몰려서 우리는 후손들 벼슬하지 말아라 하는 유언 때문에
낙향을 하셨죠. 이제 우리 옛날 할아버지한테 듣기에는 괴나리 모찜이라고 요만한 보따리 하나 치고 할머니하고 두 분이 정처 없이 오셨다는 거예요. 서울 가면서. 그러니까 여기 온수동 오리꿀이라고, 옛날에 오리동은 오리꿀이라고 했어요. 오리골, 굴굴 그리면 골곡자 썼거든. 그리고 그 앞에는 앞턱이라고 해서 턱골.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옛날에 온천 정도는 안 되지만 한 37, 8도 되는 온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온수동이고 지금도 온수골. 그게 이제 지금 서울로 됐죠. 여기 작동 넘어가면 작동에서 까치울이라고 해서 작동은 그 작동에도 조선족 때 그 대신들이 많이 살았어요. 거기 변시더라고 또 원시더라고 변영로 선생님이나 뭐 영국 초대 대사 했던 그분들이 작동의 변시들 선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서울건교라고 그래도요, 이쪽에 아주 그 대신들이 많이 살았어요. 여기 민시내, 응? 또 그 변시내, 응? 그리고 이시, 전주이시, 그 이제 그러니까 그 변시들도. 그래서 영국 여왕이 한국에 왔을 때 여기를 들렀다 놨죠. 초대 조선조 때 대사 사는 동네라고 해서 영국 여왕이 한 10몇 년이나 왔었죠? 생각 안 나세요? 여기 왔다. 응? 그 오셨다가 거기를 여기 들러갔고 또 조선조 때 그 제가 이해선이라고 그 할아버지 소사동에 해익씨 아버지가 그분이 또 영국 대사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천에 조선조 때 그 벼슬한 유명한 분들이 여러 분 사셨어요. 저 우소세 그 거기 전주시가 아닐까요? 이씨, 여기 변씨, 또 고리올리고 변씨다. 변영로 또 역곡동에 박지환 장관 초대 농림부 장관 박지환 씨 그분들이라. 그리고 6.25 전에는 이제 장경근이라는 그 이국서 평양서 내무장관을 했죠. 5.16 때 이제 그 장강 때 한 사람들이랑 미국 이제 일본으로 망명을 했죠. 장경근 장관. 그 부천에 장관들이 많아요. 이 비원들이 서울시 근교에서는 부천이 아주 명문 집안들이 많아요. 그럼 계안동에 인상 깊은 장소나 그때 계안동 모습을 기억이 있으시다면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계안동이라는 유래가 우리 발음으로 괴자가 들어가서 나쁘다고 그러는데 느티나무 괴자예요. 그러게요. 저도 네, 몰랐어요. 느티나무 괴자, 편안한 한자. 옛날에 외정 그 조선조 때부터 큰 느티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듣기에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짓기 위해서 그걸 증발해서 비어갔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할아버지한테 들은 구절로 그러고 나서 난 놈이라고 그러는데 느티나무는 아니고 향나무가 한 몇백 년 된 고목이 있었죠. 향불 건물 향나무.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느티나무하고 향나무는 달라요. 그러니까 구전에서 와전된 거고 그 자리에 하여튼 그래서 그 느티나무 괴자를 써가지고 남들이 우리 한글 발음으로는 조참사는 그게 동네를 이렇게 편안하게 수호나무 역할을 했다. 그래서 괴 편안을 한자 괴문나무 괴자 그래서 괴안 리에 썼어요. 그게 이제 괴안동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신도시가 되면서 여러 말이 많았어요. 이제 공고시나 이런 데서 공명을 짓는데 당연히 괴안동인데 국문상 국어 발음상 괴자가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괴안동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보름절리예요. 그러면 또 역곡동은 그 보름절리가 보름절, 삼음절이다. 응? 근데 그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름절이라는 뜻이 칠볼 응하름 마디절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그 유래를 아는 사람 전혀 없죠. 근데 저는 옛날 노인네들하고 교우가 많아서 그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진왜란 때 이 예군을 치는데 그때 그 유명한 장군이 행주산성까지 간 장군이 누구죠? 권율 장군이 지휘할 때 신안천 너머에 망골 고개라는 고개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그거 칠볼 마디절 응하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군들이 이 외놈들을 그냥은 못 막으니까 중간중간에서 길을 가보냐 쳐들어서 잘라서 쳤다. 그래서 거릉절 그 뜻이에요. 아무 한문을 해석하려도 그 한문을 보면 왜 거릉절인지 몰라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노인애들하고 교우를 많이 해서 그 노인애들한테 구전으로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제삼 얘기한 거릉절리 이름은 그렇고 괴양리는 느티나무가 동네를 고사나무라고 옛날에 동네마다 고사 지낸다고 하나 있었어요. 그네들 띄우는데 그래서 그 나무가 괴양동을 보호했다서 괴양이 지금 와서 괴 무슨 귀신 괴짜냐 느티나무 괴짜예요. 네. 그러면은 어릴 때 아버님께서 납북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가정 생계 책임은 선생님께서 지셨는데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책임을 지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버지도 그 외정 때는 뭐 어려서 독립운동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청년기라 그랬다가 해방이 되면서 그 당시엔 지주들이 막 흉포했잖아요. 우리 소장농이고 타작해서 다 주고 나면은 먹을 게 없어요. 그럼 타작할 때 일꾼들한테 해서 이렇게 일부러 갯비기라고 긁어마서 감춰뒀다가 그 겨울에 집게 떤다고 떨어서 먹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지주들이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청년들은 조금 배웠다는 사람은 전부 그 공산주의 진짜 이론을 모르고 재산을 분배하고 공평하게 상대하는 바람에 전부 교화가 돼서 일종의 공산주의 유물론에 입각한 게 아니고 공산이라는 말에 현혹돼서 어리석다고 까이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중에 공산주의 물든 사람이 많아요. 지금은 이제 다 배우고 유물론이고 이런 걸 알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거든요. 소작에 끼들든 사람들이 지주껏 뺏어서 놀아줘서 너들 잘 살게 해준다. 누가 싫다고 그러겠어요. 내가 일본 유학 갔다 온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공산주의자가. 유식자를 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가 선전으로 댕기시다가 또 자본주의 말을 잘못하셔서 고성돼가지고 이루 김일성 대학으로 공부하러 간다고 하는데 실제 김일성 대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18, 19살짜리 인민군을 가는데 우리 아버지는 29인데 수원에 매산국민학교를 했는데 의용부 훈련소로 끌려가셔서 금봉산 전투에서 동네 사람이 같이 있다가 북군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없어졌다. 근데 이북으로 잡혀가시는지 거기서 돌아가시는지 몰라요. 생사를 모르죠. 예, 그런데도 저는 연좌대련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죠. 지금 그 여러분들 생각을 못해요. 그때 연좌대련가 핍박받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들이 와서 우리 먹을 것도 갖다 다 차비라고 해서 개인들이 와서 그리고 못 받고 우리 빨갱이 새끼라고 막 주고받고 폈어요. 나 11살짜리를. 근데 그 후에 10년 만에 네가 이장을 하고 또 그러니까 그때는 또 이장이고 세상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정 형편상 중학교만 졸업할 수 있었고 서울의 서울공업고등학교 영등포에 있는데 진학하고 싶었지만
진학하지 못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 군육서라고 그래가지고 영등포 대방동에 한강을 못 넘어갔어요. 수복이 됐어도. 그래서 전부 학교가 영등포 대방동에 이 공군이 있다가는 바라크 이렇게 널빤지로 친 그 군인 건물이 몇 개 있었는데 거기다가 서울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화당 자유당이었다. 이제 정권이 좀 하면서 다 서울로 겨울 5대 공립이라고 경기, 경북, 뭐 서울 보던데 경기, 경북을 저쪽으로 용산까지 이렇게 해서 한강을 건너가고 나머지는 이제 서울고 고등학교에 거기 다 남았다가 이제 그게 서울고 보고 우리나라 어떤 윤보선 대통령 때 중고등학교를 가는 바람에 영등포 중학교라고 가지고 서울고 또 공업학교로 나왔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그 당시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나까지는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우리 동생들은 장경근 씨가 만들어줘서 공짜로 댕겼죠. 그래서 저는 그냥 자비로 영등포 중학교 다녔는데 고등학교는 학교에서는 뭐 1, 2등에 들었지만 고등학교는 못 가고 이제 직업 갖고 이제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5남매의 장남이고 소장농이고 재산은 없었고 집터도 130평짜리 요만한 집터에 오막산에 하나 있는데 1년에 배양가마씩 토지 냈거든요. 합치시겠네요. 그러면 초근목피라고 들어보셨죠? 네. 초근, 냉이, 칡뿌리 이게 초근이에요. 그리고 목피는 다른 나무는 뭐 소음기에 새로 난 손을 딱 자르고 껍질을 살짝 벗기면 손껍질에 가착 찍어내요. 그거를 무르실에는 천남색과 이렇게 요만한 마늘같이 생긴 걸 캐다가 같이 과서 둥글레를 넣고 내용을 넣고 과서 먹죠. 아까도 그 얘기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얘기가 그러면 이제 변비가 와서 이렇게 막 꼬챙이가 파놨다니까 그 피가 나죠. 이게 똥구멍이 찢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한 10년 계속됐어요. 박 대통령 혁명 일으키기 전까지 자유당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 덕분에 그 지역의 장경근 국회의원 덕분에 네. 동생들은 그렇죠. 진학할 수 있었다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세요. 그때는 저 해방되고 나서 이유선이나 이런 사람이 했는데 참 최근이 되는 사람이 여기서 IBM 시민인데서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도 관사령관이나 뭐 하여튼 대령감에 꽤 높았었는데 장경근이가 친일파로 몰렸거든요. 자유당 때 국회의원인데 그래서 5.16 혁명이 나니까 일본으로 망명을 했죠. 근데 낙하선회하고 친구국에서 일본 가서도요 형무소에 갖다 집어넣는데 형무소에 있지 않고 형무소에서 사무실 하나 오므라가 추상이니까 차려줘서 평양 출신인데 동경예대 수석 졸업자예요. 장경근이가. 그러니까 동창들이 예전 때 자기가 해서 최고 1등 하던 사람이니까 그냥 한국에서 죽인다고 해서 왔는데도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몰래 장경근이 형이 이제 대령 보안사령관하고 있으니까 원래 이제 서울 요구 IBM 있는 데서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 형이 부천에 가난한 사람들을 그 중학교를 돈 못 가는 사람들을 그냥 보내줬어요. 장경근 장관 형이 장최근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바람에 우리 셋째 때 우선은 중학교를 겨울 졸업했죠. 어쨌든 참 고마운 분이시네요. 그럼요. 네. 그럼 그 당시 생계를 위해서 참외 농사를 지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60년대 초 겉은 회색빛고 속은 초록색인 청참외 농사를 한 1000여 평 지어서 화물차에 싣고 동대문 청가시장, 동인천 깡창에 내가 팔았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네.
외정 때의 그 외놈들의 병폐도 있지만 그 외놈들이 들어오면서 그 농사나 와서 농사시험장이라는 걸 지었어요. 그리고 탁 예공이라고 지금은 없었지만 하얀 알장난이나 한푸시랑 한뭐 이렇게 고깃밥 외놈들이 이제 유구히 우리나라를 저희 거로 만들려고 정나는 나쁘니까 만들려고 전력을 다해서 농사 또 나무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애를 썼어요. 그래서 고구마도 그 남방 식물 아니에요. 오키나와라고 지금 우리가 계량해서 빨간 고구마를 옛날에 오키나와라고 했어요. 오키나와 일본 남방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들어온 종자예요. 겐치, 하얀 고구마 겐치. 그리고 이제 우리는 참외를 청참외라고 해서 이만하고 맛도 별로 없는데 파랗고 깎아서 하나 먹으면 배가 부르고 청참외 심었는데 은천, 지금 은천이라고 우리가 계양했지만 그 노랑참이 내만으로 금이 긴 거든 긴 막가가 참외예요. 긴 막가라고 해서 노랑참이 개불참이 대학참이라고 이제 그때 중국참이 그런 걸 데려와서 지금 농촌진흥청이 옛날 농사시험장의 기본이에요. 다 예공이라고 이태리 딱 많고 하얗고 알만 360개를 하면 매일 나면 우리나라 닭은 1년에 20개 나면 알까요? 병아리 까요. 그래서 또 하고 그래서 계란을 못 먹어 병아리 까느라고만 했지. 근데 그 예공은 일본 놈들이 데려와가지고 영국 건데 이태리 건데 계속 365일 동안 300개를 놔야 하는. 근데 그런 거, 뭐, 닭고기 먹는 그 불맛으로나 코치 같은 2만 원 6개 지금은 걔는 그 당이 아니라 2만 원. 그러면은 참외가 지금 그 당시 참외 맛은 어떠셨나요? 우리나라 초창기 이제 우리 참외는 그 과일이라는 게요. 배부르려고 먹었지 맛을 먹지는 않았어요. 사과도 뭐 일본 선조 들어온 거 황주 사과니 뭐게 다 일본 애들이 갖다 그렇게 해서 춘지방에서 했지만 배도 요런 똘배고 응? 많고 그 참외는 그때는 정자가 나쁜 게 아니라 맛이 별로 없이 이만한 청참이라고 그러고 보예기 뽀얗게 생겼던 보예기라고도 그러고 빨리 된다고 원래라고 하여튼 이만큼씩 했어요. 여기다 대고 이렇게 깎으면 퍼는 게 질척지근하고 큰 맛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청참이에요. 네. 네, 그러면 그때 부천 농산물 특산물로 칠 때 참외를 그 중에 하나로 뽑아도 됐을까요? 그 당시?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참외를 거의 하나로 꽂고 그 후에 시차를 두고 외놈들이 들어가면서 도마도라는 거를 전국에서 우리 동네가 처음 시작을 했죠. 왜 그러냐면 농사시험장이 경기도 농촌진흥청 전신시험장이 각 도에 있었지만 경기도께 일본 놈들이 서울 건너라 가장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대얘기하지만 토끼, 닭, 무슨 황해, 응? 달리아 같은 거 또 아니면은 고구마, 응? 온갖 거를 유채 같은 거 전부 다 와서 시험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고용원으로 댕겼어요. 인부로. 댕기면서 그 농사기술을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전국에서 처음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럼 선생님은 농촌 농사시험장에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덕 보고 살았네요. 결과적으로. 덕 봤죠. 거기 할아버지들 또래들이 거기 인부로 댕기면서 제일 먼저 신품종 닭도 가져왔죠. 토마토나 1년간 냄새 나는 거 안 먹었어요. 사양내 난다고. 지금은 모르지만 특이한 냄새가 나잖아요. 벌레도 잘 안 먹어요. 냄새가 나서. 토마토, 그리고 고구마, 아까 얘기한 우리 감자도 북해도 감자라고 해서 감자가요. 여기서 심으면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요. 또 그 감자 심으면 요만해지고 안 돼요. 그럼 바이러스는 진딧물이 생기거든요. 이 진딧물은 다 있잖아요. 일본 북해도가 추워요. 이 진딧물이 없어요. 근데 북해도에서 일본 놈들도 감자 종자를 내밀어가지고 이제 저희들 심다 한국은 저희나라로 내밀 거니까 여기 가져왔죠. 그래서 처음에 북해도 감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 종자가 들어왔어요. 와바라고 그래서 눈이 이렇게 빨간 감자가 있어. 아주 전체가 빨간 자주 감자가 아니고 눈만. 근데 그거는 많이 달리고 이만해요. 와바. 이게 지금은 저 농사시험장에서 한국식 감자를 다 개량해서 국산 감자는 또 심고 또 심고 못해 바이러스 때문에 그 청정 재배해서 쪼가려서 이제 종자를 따로 그 진딧물 못 오르게 해가지고 시험장에서 종자를 해서 주면 그거 한 해는 내가 심어서 눈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감자째 심는 게 아니라 눈가리 위에 있거든 6쪽 필링해서 그 쪽을 심는 거야 감자를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을 자꾸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럼 소사 복숭아는 그 당시 있었나요? 있었죠. 그것도 외우면 될 거죠. 그때 네, 우리나라는요 복숭아 안 먹었어요. 처음에 복숭아는요 귀신을 쫓는다 그래서 띠기 복숭아에 넣고 복숭아까지 꺾어서 막 미친 사람이나 병난 사람하고 제사상에 복숭아 안 넣잖아요. 그 과일이라는 게 없었어요. 참외 농사나 이런 일에 종사했고 양계장 일도 하셨는데 양계? 네, 또 유통 일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네? 유통업을 하셨어요? 유통업? 시장에 네, 시장에 뭐 네. 판매하고 물건을 되셨다. 내가 갖다 그냥 시장에다 판매하죠. 직접. 소매? 아니 소매가 아니라 경매장에 가져가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5, 6 전에는 동대문 시장을 댕겼어요. 근데 한강딸이 끊어지고 6.25 전에 끊어지고 그러니까 인천 동인천 시장에 깡시장이라고 경매 부르는 데가 있어. 근데 거기 갖다 다 냈죠. 여기 오이동 이쪽은 한강딸이 끊어지고 나서 전부 동대문 동천에 깡시장 그걸 가져갔죠. 그럼 부천깡시장이 더 늦게 생겼네요. 그건 나중이고 부천은 또 규모가 작아. 뭐 이렇게 텃밭에서 온 사람들이 나오는 정도고 부천에는 소시장이 컸어. 소시장. 우시장이. 그 우시장 얘기도 이제 네. 보면요. 5일장인데 뱀매장이 있고 뱀매장이 저 계양이에요. 응? 그리고 소리장이 있고 소사우시장은 저기 저 소사리에다가 여기 이제 요새 극장 있던 여기 지금 소사극장 그 뒤에 그 공터가 서커스도 거기서 거기 있다가 이제 지금은 없어졌는데 5일장이거든. 황화장, 여기 기양, 또 소래장, 이 뱀내장, 그 소사상거리 땅에 소사우시장. 그냥 한 달 6장이야 5일씩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근처에 이렇게 5개씩 돌고 저 성남 쪽에 가면 또 근처 5개씩 있고 장돌뱅이라는 말이 장마다 보따리에다 싸가지고 돌아. 응? 그 장돌뱅이 작은 마누라가 5 있어야 돼. 여기다 지고 밤새도록 가. 또 이제 대적들이 있었거든. 강도들이 천둥고기 가려면요. 왜 고천류가 알아요? 천둥고기라고? 고천서 그 기포 넘어가는 고개가 지금 깎았는데 천등고개야. 옛날에 보부상이나 강화서 서울로 그러면 대적대라고 해가지고 강도들이 있었어. 그래서 1000명이 모여서 올라간다. 그게 천등고개야. 이게 고천년 고천 고개로 넘어. 지금은 언덕 다 깎아가지고 풍곡리 고천년 풍곡리 고개가 이게 재밌는 말씀 앞전에 많이 들었고요. 선생님께서는 초대 시의원이 되셨다고 하시는데 정확히 몇 년도에 시의원이 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즉시 아니 나 그 요새 머리 때문에 네. 근데 그 시에 지정을 보면 몇 년도에 시장이 나올 거예요. 그 시의원이 되신 그 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네, 그때는 이제 그 정당 추천제들이 이제 처음에 공화당? 공화당 뭐 그랬었는데 그것까지 내가 머리가 잡는다고 그랬는데 시의원을 뽑는다고 그러는데 30년인데 의회라는 걸 몰라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우리는 4.27나 청년운동이나 농촌진흥협회나 그게 그 서양식의 민주주의 선거법을 도입한 우리나라 최초의 그 단체예요.
아무래도 선거라는 걸 몰랐고 나서서 자기의 소견을 발표한 그런 게 없었어요. 관에서 다 임명을 했죠. 근데 사회주의운동이라는 게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기초예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그때 클럽이라는 영어를 일본식 발음은 구락구라고 그래서 사회치구라고 사회치가 4H인데 헬스, 헤드, 뭐 하트 무슨 뭐 이렇게 해서 머리, 그냥 머리가 생각, 마음, 심장, 하트 그리고 턱 이게 그런 거 그리고 건강 뭐 이런 식으로 지동, 모체 그래서 크로바에 그러니까 세 잎이거든. 근데 잘 찾으면 네 잎짜리가 나와. 그게 그걸 찾으면 행운의 크로바라고 했어. 토끼풀. 그래서 그 토끼풀에 거기다 H자 넣어가지고 이게 그 이스라엘이나 영국 그쪽에서 미국에서 들어온 운동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혁명 때 채마운동이나 이런 건 전부 이스라엘에서 수입해 왔어요. 모시아부, 뭐 걔들 그 아랍 국가들하고 싸우고 그러려면 모여서 살고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는 사실은 미국에서 왔다 그러지만 그 아랍이 아니라 이스라엘 쪽 그리고 미국을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그렇게 들어왔죠. 코에츠가. 그게 이제 지금은 농촌 지도단이 그 새마을도 사실은 새마을 운동도 박정희 했다지만 모체는 사회주의 운동이에요. 그게 새마을. 새로운 마을 운동. 마음도 되지만 새로운 마을이다. 그렇게 그래서 시의원이 되실 때 어떻게 선거 운동을 하셨나요? 선거운동을 돈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식구들하고 가족들 그리고 그냥 동네 다니면서 내가 스스로 걸어 다니면서 그냥 했죠. 운동을 틀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저는 정당으로 나온 게 아니라 무소속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역곡동과 계암동에서 주로 생활하셨는데 그럼 역곡역에 대한 지명 유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때도 이제 그 얘기를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여기 생기는 게 그때 한국장이라고 동진이 삼촌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걸 맡았어. 한국이냐 그 국장이. 근데 나와서 여기 이름을 지어야 된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여기 처음에 간역에 있었어요. 사람이 얼마 없어서. 그런데 행정구역상으로는 직원으로는 버릉절리예요. 버릉절리. 그 지금 경인국도 이쪽 그게 경계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집을 짓지만 논이 있기 때문에 철길은 버릉절리 글로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만큼 나와서 그는 이제 행정구역을 철도를 경계해서 이쪽을 괴안동이고 저쪽은 버릉절동이에요. 근데 버릉절동 이름이 나쁘다 이거예요 전부. 그 동네 사람들은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한 국장이 우리 동네 괴안리 이장이 나한테 와서 버릉절 이장한테 안 그러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옛날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서 봉화를 읽는데 그 임진왜란 그 이때 하여튼 조선조 때는 봉화에 가서 산꼭대에서 불로 했거든. 그리고는 이제 말이 뛰어요. 시청 앞에서 우리 집 앞에가 딱 20km예요. 마라톤 반환 코스예요. 그럼 말이 100리를 뛴다고 그러는데 100리를 못 뛰어요. 전력으로. 가는 게 100리지. 그냥 50리 하나씩 역을 뒀죠. 역을. 그러니까 서울서 군안에서 전쟁이야 그러면 남산 꼭대기에서 이제 불을 이렇게 올리면서 파발마가 그 문서를 가지고 막 말을 타고 뛰고 온다고. 나 그거 막 오면 100리 간다면 100리 못 가니까 50리쯤 된 여기 오면 땀이 쭉 그러면 좀 말에 이 역사라는 게 그 역이 된 거야. 말맞자에다 이 책자에서 역. 거기서 이제 내일 말이
5마리, 4마리나 이런 정도 길러. 그럼 탁 메고 또 한 마리 타고 또 인천까지 오는 거야. 여기 이제 동인선까지가 딱 시청에서 41km 일고 마라톤 코스니까 100리에요. 응? 100골이야, 100골이. 그래 뛰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 역이 있었어요. 여기 무슨 역은 아니야. 그냥 역. 나는 아까도 자꾸 그러지만 버릉절역, 삼음절이잖아요. 귀한역은 난 그랬으면 좋은데 베트남 괴자의 편을 난자인데 아이고 고향님들 귀한 된다는 거야. 진짜요? 근데 주민들이 참 들어온 사람들 전체가 귀하는 인구는 100명도 안 하고 뭐 몇천 명이 다 외국 사람이니까 아유 뭐 귀한이 뭐냐 이거야. 귀한 동부시민. 그래서 이제 아까도 더 티풀려면 한동진이 30년대 이제 국장에서 야 이거 뭐 터냐. 아이 그러면 옛날에 여기 있었으니까 역곡역이라고 합시다. 역곡이 여기 있던 고래 역이라고 하면 되잖냐 이거야. 응? 그래서 역곡역이 된 거예요. 그렇죠. 아무 의미 없이 여기 그래도 의미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여기 있던 역, 그렇죠. 여기 있던 곳, 응? 역. 그 다음에 이제 뭐 송내역. 송내는 뭐 당치단지. 그 송내는 소란 말이라는 소리거든. 거기가 소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일본 놈들이 와서 한문으로 하자니까, 응? 그 옛날 우리 조선조 때문에 엄청 가버리고 소란 말, 송내 그렇게 된 거죠. 심고 깊을 심, 골고 그건 여기가 깊다는 게 아니야. 저기 저 약국에 소래 넘어가면 깊은 거지. 유한양에 있던 자리 아세요? 예. 그게 깊은 골이에요. 그래서 깊은 구지야, 고지, 고지, 곳, 깊은 고지. 근데 깊은 고지, 그러니까 깊을 시, 골고, 심고 그렇게 맺는 거야. 그게. 그럼 그때 유한양에 그 커다란 버드나무가 있었다는 걸 한번 보셨나요? 그 버드나무 알고 계시나요? 버드나무도 있었지만 유한양에는 그 유일한 시의 성이 유시예요. 그런데 그 상표에는 버드나무 그림이 있잖아요. 아니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U자 그 상표에 버드나무 그림만이 아니라 그 붉은 검은 게 U자란 말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버들 U자예요. 유시인데 그래서 유한양이 그 깊은 구지에 있으면서 버드나무가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유시의 양행 서양 혹은 무역하는 회사라고 해서 그 U자예요. 역곡역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잘 들었고요. 부천역은 한참 뒤에 생겼죠? 네. 역곡역 그 소사역하고 소사역이 더 먼저 생겼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그 부천역 원래는 소사역이죠. 부천역이 원래는 소사역이에요. 부천역이. 네, 경인선 소사역이에요. 지금 소사역하고는 또 틀리니까. 다르죠. 아니 근데 이름은 같은 소사역이에요. 그 당시 소사역이 지금의 부천역이 되었다? 네, 그러니까 자리만 옮긴 거예요. 1km 조금 더 가게. 네. 그리고 거기가 소사동이에요. 지금 현재 부천역 자리가? 응? 부천역 자리가 소사동이었다고요? 아니요. 지금 소사역 자리가 소사동이라고요. 네, 소사역이. 근데 왜 아까 내가 왜 소사라는 말이 왜 생겼냐고 얘기했죠? 실소 모래사. 저기 소사동 꼭대기 저기서부터 한미산이라고 지금 신안천 산 있잖아요. 네. 거기 오면은 샘이 하는데 그게 내려오면서 그 개울로 이렇게 내려가서 이 지금 복개천으로해서 금포천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물이 내려오면서 모래가 와싸면 바짝바짝 하얀 모래가 있었어요. 응? 그래서 백사가 아니고 힐소자예요. 이거 하얗다는 뜻이에요. 초박하다 무슨 뭐 조복 이럴 때 응? 그 소자예요 이게. 응? 그 실소자인데 그리고 모래사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복개천 이게 없어졌지만 한미산에 가재 잡으러 다니고 그런 본막동 신안천 꼭대기 거기서부터 샘이 시작돼가지고 소사동으로 내려오면서 그 굴다리를 해가지고 일려서 이 복개천으로 해서 굴포천으로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네? 그게 그런데 거기서 불었고 그 모래가 하얘니까 전부 거기서 그 해방되고 나가지고 신건물 생길 때 부록 찍잖아요 모래로.
전부 거기서 모래 찍었어요. 그럼 흰모래가 나왔다는 소리가 맞네요. 아, 그럼 이제 모래가 희죠. 네, 그냥 흰모래가. 황모래가 아니라 하얀 모래. 그냥 다 하얗진 않은데 갈색도 있으면서 거의 하얘. 그래서 힐 소자예요. 응? 그리고 모래사 이 돌 속에 이게 지금 있어. 근데 그거를 누가 자꾸 딴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아예 그 진짜 자료를 못 봐보나 이게. 그러게요. 지금 들어보니까 또 그럼요. 같네요.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다니까. 내가 마지막 세대니까 그거. 응? 잘 들었습니다. 그럼 그 밖에 선생님이 기억하시는 부천의 명소나 특수한 공간이 있다면 기억을 더듬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소라기보다 이제 그때 외놈들을 하고 났으니까 여기 그 산넘어 외놈들이 오면 신사라고 지었잖아요. 그 제일 꼭대기인데 이제 신사가 거기 있었던 자리라 우리가 신사 포승 같은 게 거기에 활터가 있었죠. 왜냐하면 저쪽으로 옛날에는 그 활쏘기 대회들을 많이 지금 했죠. 활터 응? 있는데요? 네? 그 성무정 활터. 성무정 활터. 그곳이 아닌가요? 서구죠? 성무정 활터. 어디에? 현재도 있어요. 응? 어디 있어? 현재도 있다고요. 아니 활터가 몇 군데 있었거든. 아, 몇 군데요? 지금 한 군데가 존재해요. 어디 있어요? 팔방울가 있는데 무슨 동네? 그 신국 도서관 부근에 남부역 구이 그 남부역지? 네, 남부역. 아, 그 꼭대기가 그게 활터예요. 네, 그럼 거기가 맞네요. 예, 맞아요. 무슨 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성무정. 성무정. 맞아요. 그 활터예요. 성무정. 그리고 이 앞에 저쪽에 하나 있었고,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주로 해서 대방되고 나서 5.16 될 때까지도 여기서 활쏘기대에 만나냈어요, 북구. 그 다음에 이제 저 앞에 쪽으로 이미 있었죠. 거기가 이제 복잡해지니까. 이 북궁이, 그때는 동네마다 다 그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악기를 만들거나 무슨 무기를 만들거나 활 만들면 중인이야. 그래서 쟁이를 붙여. 뭐 대장쟁이, 궁쟁이. 우리 동네도 궁쟁이 박서방이라고 하나 있었는데 이름도 없이 그냥 박서방이야. 응? 궁쟁이. 그러니까 장인, 지금은 장인이라고 해서 이제 뭐 메달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 장인이라는 말이 쟁이거든. 대장쟁이는 칼 이런 거 만드는 거고 궁쟁이는 궁 만드는 거고. 응? 그러니까 예술인들이나 무슨 기능인은 전부 쟁이라고 해버렸어. 지금 기능인 유명한데. 우리 동네도 칼 만드는 사람이 대를 끊겼죠. 그 장구 그런 거 만드는 사람들도 대가 다 끊겨버리고.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술인이 지금 기능장이지. 그 궁쟁이 없어진 건 아까워. 그 가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물속 불로 만드는 거거든. 궁시장은 아직도 있습니다. 응? 궁시장이라고 해갖고요. 있어요. 장인이 아직도 아, 그건 저 국가에서 이제 하나. 지금 장인은 돌아가셨는데 음. 그 아드님이 계속 이제 계승을 아들 정도는 아직 이제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게. 근데 그 가꾼은 물속 불이에요. 다. 동남아시아 수입해오는 물속불. 그렇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 그래서 불을 깎아가지고 가꾼. 그래서 뼈 각자 써서 가꾼. 또 궁금한 거는 부천 남부역에 깡시장, 자유시장, 우시장이 옛날에 네. 있었던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 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요. 그게 네. 어떻게 해서 없어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이제 5.16 나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 없어졌죠. 그 전에는 왕성했죠. 왜 그래냐면 물건 파는 것보다는 소시장으로 형성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물건 팔고 섞어서도 들어오고 공마단 그랬는데 시대가 옛날에 50년 배울 게 요새는 1, 2년 사이에 빨리 배워낸단 말이야. 아까도 얘기했죠. 광속으로.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고 중학교 다닐 때고 3, 4년 사이에 확확 달라져가지고 지금은 뭐 하루가 다르잖아. 그때 이제 주로 이제 소시장이 주로 이제 시장이야. 그럼 뱀내장, 소래장, 황어장, 그리고 소사장, 김포가 이렇게
한 달 6장이니까 5일에 한 번씩 서요. 응? 이제 백내장은 저기 신천리, 응? 황어장은 저 부평 저쪽에 거기 황어장 타라고 있는데 거기고, 그러면 고천 넘은 그 다음부터 강화나 김포로 가는 거고. 그 소사시장이 처음에는 여기서 있다가 나중에 밀려서 소사 밑으로 갔다가 아이고 뜯어버렸지. 네. 근데 여기 소시장만 쓰는 게 아니라 소시장 소가 끌고 오면 다들 와요. 그 보부상, 응? 저기서 무슨 뭐야 소설책 누가 썼어 그거. 예밀꽃. 장 돈다고 해서 장 돌뱅이야. 응? 그게 보따리에다 싸가지고. 그러면 천둥곡에 넘어가면 대적대 도둑님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소 주인들은 돈보따리를 싸가지고 따로 가고, 이제 소 끄는 사람이 5줄씩 이렇게 줄 매고 혼자 못 가고 쫙한 20-30명씩 때로 간다고. 그래서 가서 거기다 장 보고 또 도는 거. 장 돌뱅이네. 그 유명한 애 하나 나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소사장이 이제 저 소사 상권이 거기 있다가 여기 땅을 갖구나. 여기 저기 신곡시장 그 뒤에 그 다음에 소사국장이 거기 서에 있다가 상권을 갖다가 근데 아예 없어진 거였지.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부천에 소사 복숭아가 유명한데요. 네. 언제쯤부터 이 복숭아같이 농사가 성황이었고, 그 맛은 지금 어디 복숭아 맛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 비슷한 게 여기 어디야? 장원? 응? 장원? 장원. 네. 장원에서 명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나도 그 공치가 갔다가 사다 먹고 그랬는데, 그 소서복숭아는 유명 물이 많다고 우리가 순일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아까도 먼저 얘기했지만 일본 소사 역장이 일본 오카야마에서 와서 근무하던 누군가 이름이 좀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오카야마 사람이 소사 역장으로 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부천신문사가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 일본 오카야마 최영순과 이행섭 씨가 하다가 이제 돌아가셔서 끊으셨는데, 교포들도 거기 많아요. 그래서 여기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 교포들이 오카야마의 유지들이에요. 대단해요. 시청을 자주 오고 사람들 살고 그러는데, 그걸 한번 기획을 해보세요. 다시 살리는 걸로. 그러면 그 오카야마의 복숭아가 소사 그렇죠. 원조죠. 그 원조가 그 역장이 오면서 들고 왔다. 오카야마 사람이 소사 역장을 했는데 자기네 고향이 복숭아가 유명해요. 오카야마. 모모타루상이라고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본에 그 유명한 동화가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이슨보시라고 해서. 원장님이 그때 강의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모모따로 동자 설화라고. 모모타루가 복숭아 도룡이라는 따르고, 그런데 그런데 이슨보시라고 밀집에다가 칼을 차고 복숭아 저걸 타고 도깨비를 죽이러 가는 그 일본 어린이 동화가 있어. 우리 콩쥐팥쥐 같이. 그게 이제 거긴데, 나는 그 부천신문사에서 다시 그걸 좀 했으면 좋겠어. 일본 오카야마 가마도 교포들이 거기 그냥 유지해요. 그냥. 응? 그래가지고 한국 이름은 그 제2고, 조선조 때 우리나라 사신이 가면 그냥 저희들이 환영하고 맞거든. 그런 행사도 그저 한다고요. 그리고 거기 가면 이총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 해서 들으셨어요? 이총, 비무덤, 비무덤, 코비. 인류할 때 그런 분들이 뭐가지 가져가기 힘드니까 이거 하나나. 우리 6.25 나 통장망대 근무할 때도 일본 이국놈들이 오면 우리 초병 잡아서요 호병 가져와요. 뭐가지 잘라가다가는 무거우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인데 하나밖에 없잖아. 이거 두 개 잘라가면 이쪽 다르잖아. 그러니까 뭐가지는 무거우니까 코나 이거 가져간다고. 요새는 나 못 들었어. 나
그 60년대에 근무되고 막 그랬다며. 최전망했어요. 근데 이제 일본 놈들이 영와서 이렇게 해서 코를 갖다가 그래도 제사 지내고 무덤을 만들어가지고요. 그래서 2000 지금도 제사 지내요. 그 신문사 그때 그런 거 막 하더니 나 지금도 외국부장 가고 오카야마 오면 거기서 그냥 얼마나 우리 교포들이 좋아하는데 유지들이 한국에서 왔다고 여고 복숭아가 없어가지고 버릉병이 옆곡에 남두현이네 복숭아가 있어서 거기가 가서 사진 찍고 쭉 가가지고 그냥 민간인들끼리 통해야지 외교관계는 소용없어. 사람 똑같은데 난데 부처님 요새 이제 먹고 살면 코로나 조금 더 오면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 일본에 저 한국하고 관계 있는 도시들하고 다시 자매결연도. 근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농사 시험장이랑 잠업 시험장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다르지. 혹시 부천에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역곡에 들어가다 있었어. 옆곡에요? 역곡이 세별이라고 그러는 거 역곡 안동에 들어가기 전에 경인국도에서 경인철도에서 바로 내리면은 뽕나무 마차 역곡역 지금 이건 역곡역 서쪽으로 동쪽은 아니고 개울이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역곡역 밑에 복개천이 있어. 역곡역에서 내리면서 성신여대 쪽으로 저쪽 방향으로 꽃장 대각선으로 들어가면 그 전체가 뽕나무 마차였다고. 그리고 거기 잠업시험장이 지금 일본식 학교가 벽돌로 쫙 이렇게 일자로 되었죠. 붉은 벽돌도 아니고 약간 그 검은 잘고진 벽돌, 자주색 그 벽돌로 시험장을 하나 짓고 저쪽에 농사시험장은 그 잠업시험장이야. 누에시험장, 응? 잠업, 작잠, 뇌잠 잠업이야 그게. 그리고 저쪽엔 일반 농사, 반농사고 이 아래 지금 전공에 있는 역곡역 그쪽 내려오면 답자, 농 시험장이 3개가 있었어. 반농사, 논농사, 누에 이렇게 3군데가 이렇게. 그거 언제까지 있었을까요? 5.16 전까지 있어. 5.16 나오나 도시계획 되기 전까지 있었지. 1960년 전까지요? 그렇지. 약간 전까지 우리 중학교 다닐 때까지니까. 그럼 그 확실한 쪽에서 거는 도시계획하면서 없어졌어. 그 쪽에서 응. 선생님이 뭐 농사를 배우시거나 응. 뭐 이런 건 있으실까요? 나는 농촌진흥청 쪽에서는 농사를 배웠지. 응? 농촌진흥청 진흥청 쪽에서는. 그리고 경기도 농촌진흥청에도 거기도 가고 농촌지도자연합회에 해당을 했거든. 기술자. 농사 짓는 사람들도 기술자라고 했어. 또 농업인이라고 할애받는다고 해서 그래서 농촌기술자라고 했다고. 농촌기술자연합회 초대 회장을 했으니까 도단위에 감사도 오고. 그러니까 주로 농사 못 졌어. 저는 나돌아다니고 대회에 가고 뭐 가서 무슨 발표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알던 사람들도 다 잘나고 유시들이야. 요새 뭐 학생들 대학감이라고 뭐 사회활동 안 하잖아요. 여기 뭐 있어. 청소년이라는 게 지금 사회활동을 안 해. 그러니까 오로지 수능이라는 기계가 돼가지고 모르는데 다 판사 될 건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 경계라는 게 참 독일이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요? 독일은 중학교 딱 나오면요 전부 직업학교예요. 다 마이스터, 응? 다 기술자. 그렇다고 정치 못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정치는 놔둬도 되지 공업하고 원자력. 다행히 우리나라 수재가 많아가지고 원자력 지금 비행기나 그 호는 몇 사람이 숫자는 많지 않은데 비행기도 그렇고 우주선도 지금 얼마나 로켓 쐈는 비행기 잘 내는지 아세요? 미국보다 나아요. 미국이 아주 우리 잡으려고 난리가 났어요. 응? 청참회 얘기 아까 해주셨죠? 청참회, 응, 그래. 청참회 농사는 언제까지 지으셨어요? 올 이후로 나 농사 그만둘 때가 아니라 그때가 60년대 초인가? 그 청참회는 소위 막참회라고 그러는 거야. 그 배가 고파서 먹고 크기가 이만해. 거진 호박, 요새 그 애호박 조그만 거 있잖아. 한참 그만해. 그거보다 커. 그게
부천 역곡에서 많이 나왔나요?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도 안 했나? 다른 지역은 없어. 다른 데서는 역곡에서만. 다른 데서는 논농사가 발달되고 그래서 역곡에는 논이 별로 없어. 다 밭이야. 그리고 무슨 영향을 받느냐면 일본 놈들 영향을 받느냐. 농업시험장, 창업시험장, 누에치는 작장. 그거는 전국에서 왔고 농업시험장에 영향을 받아서 농업시험장에 일을 다녀가지고 거기 있는 최첨단 그거를 배워서 다리아 심고 꽃. 우리 꽃 장사 많이 했어. 다리아라고 알아? 네, 알아요. 요거 이만한 국화보다 큰 거. 지금은 안 하지만 밭에다가 왜 고구마가 같이 생겼거든? 1000평짜리 아무것도 안 되는 밭에 다리아 심으면 15만 넘으면 쫙 올라와. 그리고 자르면 또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 팔아다니는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에 꽃 가게가 있거든? 그러면 아예 단골이 와서 자기들이 잘라 묶어서 한다는 이 맛이. 우리 15만 원인데 어른 별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돈 벌어 부자 된 거야. 그 선생님 60년에 5.16 때 응, 그때 이장이 되신 거예요? 응, 그때 괴한리 그냥 일리. 되신 거고 응. 그 이후로 계속 그럼 정치를 했지, 계속 뭐 시의원이니 뭐. 농사는 그냥 이제 시의원 초기 어부는 네. 썩어서 더러워서 이제.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책자에 발췌되어 실릴 수 있고 편집을 통해 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뷰 영상과 녹취 파일은 유튜브에 올라가 QR코드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시는지요? 네. 네. 오랜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고 불러주셔서.